자, 교과서 53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제3자연 등기신청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보세요. 여러분, 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포괄 성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이렇게 나오죠. 갈로 안에 상속인 그것만 딱 줄 것이에요. 상속에. 그럼 이거는 있잖아요.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할 때는 사례를 바로듭니다. 사례를 바로드는 겁니다. 사례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포괄성계라는 말이 있지. 포괄성계인이라는 말이. 이게 글자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민법을 가져올 때 포괄성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상속이지, 상속. 그러면 포괄성계인이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쉽게 예를 들 때 상속은 그냥 아버지 돌아가셔서 자식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상속이지. 그럼 이게 상속인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매매를 했어. 매매를 하고 매매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대신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요게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하나를 더 배워야 될 거는 뭐냐 이러면은 541페이지를 잠깐 갔다 올게요. 자, 541페이지에 가면 있잖아요. 뭐가 나오느냐 할 때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은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를 합니다. 그런데 단 포괄성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외한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리로 다시 와보세요.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 주에 각하 사유를 배울 때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거든. 등기부를 작성할 때 무엇을 보고 작성하느냐? 신청 정보, 신청서를 보고 작성을 합니다. 등기 원인 정보, 계약서를 보고 작성을 합니다. 대장을 보고 작성해.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거든. 그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를 공시하고 그 부동산 표시는 대장을 보고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대장을 보고. 오케이? 그러면 이 내용은 일치된다, 불일치된다, 일치. 불일치하면 등기 안 해줍니다. 그러니 예외 하나 있다. 이 말. 그럼 요거를 적어 놓고 공부를 해본다면 신청정보상의 등기 의무자와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입니다. 요 신청정보와 등기부상입니다. 등기부.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갑, 을, 병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해요. 부자. 아버지와 자식이죠. 그럼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해서 매매. 그 요쪽이 매도인, 요쪽이 매수인입니다. 매매 대금 넘어갔어. 그럼 등기가 넘어가야지. 가야 되는데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사망을 해버렸다. 그럼 이걸 만약 187조를 만약에 적용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유권은 자식에게 넘어왔어요.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기. 그러면 187조를 적용한다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적용 안 합니다. 안 한다는 소리는 이렇게 상속 등기 거치고 넘어가느냐 바로 넘어가느냐 할 때 바로 넘어가요. 그러면 등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그림을 보세요. 이건 지금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등기부지.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그러면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비상속인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로 오는 거는 아버지가 온다, 자식이 온다, 자식. 그러면 신청서에는 아버지 이름 쓴다, 자식 이름 쓴다, 자식. 그럼 요게 무슨 인이다? 상속인. 그러면 이거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 경우에는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거를 시험에는 문자로 내는 거예요. 문자로 이래 냅니다.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를 한 후이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을 하였다면 매도인의 상속인과 매수인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는 요 있다를 없다로 탁 고쳐가지고 보기 속에서 답으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됐죠?
이해했어요? 네, 통과. 그 다음에 이제 대비 신청은 아까 전에 채권자 대비 신청했거든. 그럼 제 손을 딱 보세요. 갑을병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 손을 보세요. 갑을병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채권자 대비 신청의 경우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시작 채권자,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시작 채무자,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갑이다, 을이다, 병이다, 병.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갑이다, 을이다, 병이다, 을. 이때는 병하고 을하고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이름 다를 수밖에 뭐다 없다. 통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들 그래서 그 동그라미 이번에 대비 신청에 씨앗을 잠깐 보세요. 씨앗을. 채권자 대비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자가 위에다가 을, 채권자 대리인에서 알았을 경우 채무자 위에다가 채권자 위에다가 병, 얻은 성소 판결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동그라미 치면 있다. 이런 게 이제 지문으로 뜨면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있다, 이렇게 됐다. 그럼 요리로 오세요.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자, 병입니다.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그럼 이쪽이 의무자, 이쪽이 무슨 자? 권리. 요게 무슨 자? 채무자. 이게 무슨 자? 채권자. 자, 그럴 때 지금까지는 뭐를 배웠냐면은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을이 등기를 안 가져오는 거를 배웠어요. 그러면 병이 요 등기를 대비 신청할 수 있다. 이제는 갑이 안 넘겨주는 겁니다.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라. 그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일이 왔다, 일이 가야 되거든. 오케이? 네. 근데 요 사람이 등기를 안 넘겨주면 을이 빨리 등기 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을이 소송을 안 걸어. 그러면 병이 갑을 상대로 등기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 병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됩니까? 을이죠. 그러면 이제 요 병이 소송에서 이겼거든. 그러면 을이 그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럼 병한테 가가 너가 판결서 갖고 등기하면 누가 됩니까? 그래, 너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가서 등기할게. 판결서 좀 더. 등기가 누구로 됩니까? 을이 해도 누구다? 병이 해도 누구다? 이때 병이 갖고 있는 판결서를 가지고 을도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밌다, 재밌지 않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아, 저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저래도 되는구나. 왜 저리지? 이러면 막 힘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이해는 했죠?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갑니다. 니은의 그 밖에 대비 신청은 이제 상식으로 봅니다. A를 갑니다. 토지 수용 줄 것을. 그렇죠? 끝에다가, 토지 수용에다가 187이라고 적었어요. 끝에 시작, 있다. 그럼 여러분들 토지 수용 옆에다가 관공서라고 썼어요. 관공서. 일반적으로 수용은 개인이 한다. 관공서에서 한다. 관공서. 그러면 끝에 가면 전부 다 할 수 시작, 있다. 그 다음 밑에 갑니다. B입니다. B는 550페이지라고 적었어요. 550페이지. 그럼 제가, 제 손을 다시 보세요. 이런 걸 자꾸 읽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나중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C로 갑니다. C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은 1월 이내 멸실 등기를 신청하려면 건물에 죽었습니다. 대지 소유자가 끝에 있다. 제 손을 잠깐 보세요. 이런 거는 전부 다 끝이 답입니다. 끝이 있다, 없다. 그래서 제가 이리 오세요. 저는 수업 시간에 책을 10번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뭐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렸으니까 3번만 읽으세요. 책을 읽으면서 문장을 자꾸 익숙시키면 됩니다. 자, 잔소리만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니까. 요리 와보세요. 자, 답은 요겁니다.
땅하고 건물이거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은 일반적으로 같아 안 같아? 같아. 다를 수도 있지. 그러면 땅 주인은 갑, 건물 주인은 누구다? 을. 됐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건물이 불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멸실등기 해야 된다 안 한다? 해. 근데 을이 멸실등기를 안 해? 그럼 땅 주인이 멸실등기를 대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제 손을 잠가 보세요. 멸실등기는 표제부에 합니까? 갑 걸고에 합니까? 표제부입니다. 표제부에,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의 존부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오덱스다? 옵니다. 그 말은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갑골구에서만 존재를 하는 겁니다. 표제부는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이해관계인이 없다는 것은 불이익분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대신해 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노는 거예요. 오케이? 네. 여기서 땅 주인이 안 하면, 다시. 건물 주인이 안 하면 땅 주인이 대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그런데 거꾸로 땅 주인이 안 하면 건물 주인이 이거는 법에 없어요.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질문하지 마세요.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법의 규정이 없다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오세요. 531페이지 갑니다. 구분 건물 출고하세요. 끝에 있다. 어드와이다? 괜찮습니다.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아파트는 표제부를 배웁니까? 갑골구를 배웁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아파트는 칠판을 잠깐 봅니다. 요리 오세요. 101동 1701호죠. 그럼 여기에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다, 있지. 그럼 갑구, 을구는 개인 거다, 개인 거이다? 그러면 요거 변동이 있다면 요 사람이 가서 해야지. 맞다. 근데 표제부는 개인 거다, 공동의 것이다? 공동. 그럼 공동의 것이니까 표제부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주민 전체가 가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주민이 전체가 가서 하기가 쉽다, 어렵다, 대표자 혼자가 가서 대비 신청해 줄 수 시작.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래요? 집합 건물이 딱 나오면은 표제부를 배우는 것이고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전체가 간다, 대표자 혼자 간다, 혼자 대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역시 표제부니까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구분 건물이 나오면 표제부를 보는 거 끝글자는 전부 다 대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됐죠?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대리는 그냥 지금부터 이제 그대로 갑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자, 민법에서 법률행위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용한다, 안 하지. 그러나 등기 신청은 돼야 안 돼요? 돼. 그 밑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디귿에 갈 때는 그냥 요렇게만 해서 제 손으로 옵니다. 쌍방대리인입니다. 그럼 쌍방대리는 쌍방 모두를 위해서 취소할 수 있다. 어드와이더? 어느 일방만을 위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됩니다.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럼 갑도 법무사 병에게, 을도 법무사 병에게 대리권을 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쌍방을 대리합니다. 그럼 쌍방 대리는 쌍방 모두를 위해서 취소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을 해. 그러나 어느 한쪽만을 위해서 취소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을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법에서 허용을 하지 않아. 됐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거죠. 방문 신청의 대리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전자신청의 대리는 변호사, 법무사. 시험에는 변호사, 법무사 이래 안 써줍니다. 갈란의 글자가 중요합니다. 시작. 자격자 대리. 이 자격자 대리인이 누구냐? 변호사, 법무사다.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대리권의 흠결의 효과입니다. 흠결의 효과. 자, 그러면 제 손을 보세요. 야, 요거 맞추면 진짜 합격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옆에다가 동그라미 3번에다가 543페이지라고 적었어요. 543페이지로 대리권의 헌결입니다. 대리권의 헌결. 자, 그럼 제 손을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 그럼 병이라는 법무사 아저씨가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와서 등기했어.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럼 다시 요 글자를 잠깐만 와보세요. 요거를 잠깐만 와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하는데 병이라는 법무사 아저씨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대리권을.
그러면 병이 대리인이 등기를 해러 왔어.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럼 등기가 누구로 됐다? 그런데 묶은 대리인이 왔어. 그럼 묶은 대리인이 왔다면 각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자, 각하 사유 몇 호다? 그럼 좋다. 각하 사유 1호이다, 아니다? 아니다. 2호이다, 아니다? 1호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호는 권한이 없는 자. 그럼 몇 호다? 3호. 그럼 각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런데 등기해버렸어.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그럼 유효다, 무효다, 유효. 잘해야 돼요. 1호, 2호는 무조건 무효죠. 3호 이하는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뭐다? 유효.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갈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가볼게요. 자, 등기 신청서를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데 책에 표를 갔어요. 원칙은 하나 부동산마다 하나 등기부 오더와이더 오.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요 동그라미 2번만 보세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등 신청하는 경우 일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괜찮습니다.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 항상 원칙은 시험에 안 냅니다. 예외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쉽잖아요.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는 하나씩 들어라. 그거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거든. 그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게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저당권 선정 등기를 신청할 때 일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까지만 딱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은행에 돈 10억을 빌립니다. 그럼 담보물을 제공해야지. 근데 저는 부동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친구 10명이 1억짜리 부동산 10개를 담보로 정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저당권이 10개입니다. 10개. 그럼 신청서도 10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신청서 한 장에다가 1번부터 10번까지 쭉 써가지고 제출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예요. 할 수 시작 있다. 이걸 다 못 외우거든. 그러니까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까지만 딱 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만 익숙시켜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길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이런 거거든. 그럼 이거는 자, 이리로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리라 보세요. 자, 이렇게 옵니다.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졌어. 부동산 표시입니다.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어졌어요. 등기 원인 일자입니다. 등기 목적입니다. 지분입니다. 의무자, 권리자입니다. 요래 됐죠? 그 다음에 요리로 오세요. 자, 요리로 왔거든. 그럼 여기에, 자, 요렇게 되었어요. 요거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자, 요를 조금 요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 등기필 정보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예를 들어서 20년 1월 3일 목희수인 요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강남 등기소입니다. 자, 그럼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왼쪽은 앞면, 오른쪽은 뒷면입니다. 뒷면. 그럼 이제 또 다른 각도로서 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갑부입니다. 여기에 소유권입니다. 순위 번호입니다. 등기 목적입니다. 접수입니다. 등기 원인입니다. 권리자 기타입니다. 자, 글자를 보세요.
1번은 생략했습니다. 2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2020년 1월 3일입니다. 제 100호입니다. 2020년 1월 1일입니다. 매매입니다. 매매. 그럼 여기에 송윤아 이랬었어요. 그러면 10억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기에 저는 송윤아라고만 썼지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썼다 안 썼다? 썼지.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를 해볼 때 이렇게 해보세요. 등기부를 작성하거든. 등기부를 작성한다는 거는 요 빈칸을 채우는 게 작성이지. 맞죠? 네. 그러면 등기부를 작성할 때는 무엇을 보고 작성하느냐 이 말이거든. 그거는 신청서를 보고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청서가 있다면 계약서가 있다 없다? 계약서는 민법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다음입니다. 계약서는 법률행위지. 맞다? 그럼 매매할 때는 계약서를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그거는 민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서 썼죠? 그래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등기소로 가야지. 그럼 등기를 갈 때는 등기를 뭐 합니까? 신청. 그러면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럼 우리는 등기법 시간에 배우는 거는 계약서를 배운다, 신청서를 배운다? 신청서를 배우는 거지. 그런데 그냥 쉽게 계약서에 나오는 내용이 신청서에도 다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신청서를 배우는 거예요. 계약서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공시법 시간에 민법 소리하면은 공시법 선생 주눅 든다, 주눅 안 든다?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듯이 공시법 공부하면 100점이다, 100점 아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때 이런 말을 하거든. 공시법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일합니다. 민법 공부하듯이 공시법 공부해 보세요. 그럼 100점이지, 100점. 공시법 공부를 안 하고 와서 어렵다 이랬는데. 맞다? 민법 공부하듯이 공시법 하면 공시법 당연히 100점입니다. 맞죠? 네. 그럼 요리 오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요 그림을 보세요. 요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요 내용들이 등기부의 내용입니다. 그럼 요거는 등기관이 등기부 작성할 때 번호 준다는 거는 이해하겠죠? 이거는 신청서와 관계없지. 네. 그럼 여기는 소유권 뭐다? 이전. 요게 등기 뭐다? 목적. 그럼 요게 접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접수가 무슨 이고? 그러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청일자,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시작 접수일자 됐지. 그다음에 여기에 계약서 쓴 날, 계약한 날이 있다 없다? 있지. 요래 있죠. 자, 그럼 작성해 볼게요.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신청서 작성해야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목조, 기와, 단청, 주택 150제곱미터 여기다가 실거래 가액 이렇게가 10억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가 등기 원인일자 1월 2일 날 뭐 했다? 매매. 그러니까 소유권 뭐다? 이전. 자, 그럼 여기 지분 있죠?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 다음에 매도인은 누구다? 가. 매수인은 누구다? 을. 요게 이제 앞면이라, 앞면. 오케이? 네. 그러면 저거 보고 요걸 작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이전.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목적. 요게 등기 목적도 요거 있잖아요. 요 두 글자 두 개. 요 두 개가 요리로 온 거지. 여기에 왔다, 여기에 요거 왔다, 놨다? 왔다 놨다? 아직 요 작성을 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권리자 있어요, 없어요? 권리자 여기다 써야지. 요게 누구? 을이지. 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눈물 날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등기 목적, 등기 원인 일자 요 두 개하고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거를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요 칸은 접수잖아요. 접수는 신청인의 입장입니까? 등기관의 입장입니까? 말 그대로 등기관이 접수한 날짜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요거는 신청일자를 쓰면 됩니다. 네. 됐죠? 네. 그렇게 하면 됐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시험은 요거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살을 조금 붙여볼게요. 요거 있죠? 여기에 제가 10억이라고 썼다, 안 썼다?
요게 거래가액이거든. 이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갔을 때만 쓰는 거라. 매매계약서가 아니면 안 써. 여기 뭐라고 써놨다? 매매. 그럼 이게 만약에 정렬하면 쓴다, 안 쓴다? 안 쓰지. 상속이라면 쓴다, 안 쓴다? 안 쓰지. 뭐일 때만 쓴다? 매매.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뒷면은 상식으로 푸는 겁니다. 여기에 돈이죠.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보면은 등기를 신청할 때 수수료, 각종의 세금을 다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그런 거 여기다 다 쓰는 겁니다. 뭐 취득세가 얼마다, 뭐 부가가치세가 얼마다, 지방세가 얼마다, 교육세가 얼마다, 뭐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이 얼마다 이런 거 쭉 쓰는 거예요. 이건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등기필 정보는 자, 이리 옵니다. 요게 요렇게 생겼거든. 자,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요 위에 거를 뭐라고 부른다? 시작. 등기필 정보. 밑에 거를 뭐라고 부른다? 시작. 등기 완료 통지서. 들어본 적 있다 없다?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속에 요게 표현을 잘못했네요. 요 밑에 게 등기필 정보, 위에 게 등기 완료 통지서. 그러니까 요게 숫자들이 있다 없다? 요게 등기필 정보. 요게 이제 한글. 요거는 등기 완료 통지서. 그럼 이거를 읽을 때는 그냥 등기필 정보 이렇게 읽어요. 그럼 그 속에는 등기필 정보 및 등기 무슨 서? 요렇게 써져 있다면 제목은. 그런데 읽을 때는 그냥 이것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만 읽어도 그 속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그런데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써서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요거는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고유번호가 나와요, 고유번호. 그럼 여기에 보면은 1년 번호, 비밀번호가 나와요, 1년 번호, 비밀번호. 오케이? 네. 그러면 요 고유번호와 1년 번호, 비밀번호를 신청서 뒷면에 여기다가 고유번호, 1년 번호, 비밀번호를 쓴다, 안 쓴다? 쓴다. 여러분들, 부동산마다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부동산. 그러면 1년 번호 있거든. 그 1년 번호는 뭐 그냥 코드번호라고 생각하세요. 비밀번호는 요 번호가 50개 있어요. 50개.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해가 쓰는 거예요. 한 개를 선택. 집 사면 등기필 정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스티커 앞에 있더라, 없더라? 스티커가 탁 떼면 요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 스티커를 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라. 스티커가 있으면 좀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등기를 신청할 때나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거든. 그건 어쩔 수 없이 뜯어야지. 그럼 뜯을 때 50개가 나와 있다는 걸 한 번 등기할 때마다 한 개만 씁니다. 그러면 다음 등기 때는 쓸 수가 없어요. 다른 번호를 써야 돼요.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많이 하고 싶으면 그냥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1, 2, 3. 그래가 표를 딱 해놓으면 되지. 그냥 한 번만 쓰려면 그냥 아무거 저 같으면 33번 이렇게 썼지.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합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잠깐만 요려서 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등기필 정보는 정확한 표현은 옛날에는 제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즘에는 제출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제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출은 종이를 내는 게 제출이지. 근데 등기필 정보는 종이를 내는 게 아닙니다. 자, 요리 와보세요. 자, 요리 잠깐 와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그러면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보존한 게 했죠? 그러면 갑은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럼 요거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가지고 있지. 그럼 이제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면 이쪽에 매도인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요 칸에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고유번호, 1년 번호, 비밀번호를 여기다가 작성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제공이에요. 종이를 내는 게 아닙니다. 종이라는 거 숫자를 여기 기재하는 게 제공. 그러니까 옛날 말로 말하면 제출했다 이러면 돼.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요 번호만 쓰고. 오케이? 네.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요게 쓰는 칸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됐죠. 그럼 요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정리했죠. 다시 합니다. 거래 가액은 2006년 1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가 키는 이겁니다. 매매 계약서일 때만 한다. 그게 키입니다. 연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 2006년이니까 지금부터 뭐 15년 전부터 하고 있으니까 연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계약서? 매매.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라. 그러면 가등기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 본등기 때 이전된다. 본등기. 그러면 가등기 때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요 칸을 읽어보세요. 시작. 지분. 지분은 공유 지분이 있고 합유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정답입니다. 공유 지분은 지분을 표시해야 한다. otherwise, 합유 지분은, 자, 들어갑니다.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therwise,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어디다? X. 합유라는 표시는 해요. 지분은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만 딱 하면 이제 공부는 끝난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요거 잠깐 하고 갈게요. 이거는 그냥 이제 상식으로 풉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맨 마지막에 매월 며칠, 이거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그럼 이걸 문자라면 신청 연월일을 쓴다. otherwise, 신청인을 기록한다. otherwise,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본인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리인이 등기할 수도 뭐다? 있다. 대표자가 등기할 수도 뭐다? 있다. 대위 신청할 수도 뭐다? 있다. 그럼 대위 신청인 여기다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지. 써야지.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등기소 등기한다는 표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그럼 요거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럼 지금부터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 이걸 신청 정보의 내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청 정보의 내용. 그럼 이제부터는 첨부 정보를 배우러 갑니다. 첨부 정보.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거든. 하면 등기관이 신청서를 검토한다, 안 한다? 한다. 하면 제일 먼저 이거를 봅니다. 제일 위에 부동산 표시 나오죠?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소 책상에 앉아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단독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지. 그러니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와야 돼. 그게 시작. 그러면 이걸 문자로 만들어낼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otherwise,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다? 맞다. 그럼 여기 오세요.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다시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15. 그럼 여기다가 거래 신고 필정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요 거래 신고 필정은 공인중개사가 거래하고 난 다음에 계약서 들고 구청에 가서 거래 신고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을 포탈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그럼 이리 오세요. 여기 뭐라 했어요? 그러면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야 돼요? 가려. 요걸 등기 원인 정보.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원인. 그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게 계약서다, 계약서이다? 그럼 신청서에 계약서 첨부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돼요. 그럼 저는 계약서라고 말하지만 법률 용어로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됐죠? 그럼 여기는 이제 잠깐 보세요. 의무자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안 써요? 써.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안 써요? 써. 그러면 이 성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서류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권리자만 필요한 겁니다. 의무자는 필요가 없어요. 왜?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는 의무자가 올라간다, 권리자가 올라간다? 그럼 권리자가 올라간다는 거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요. 맞죠? 네. 그럼 성명, 주소 있죠? 그럼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된다, 아닌다? 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된다, 아닌다? 해. 자, 그러면 요리 오세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거든. 그럼 요거 잘 해야 됩니다. 여기서 차이 나는 거는 요겁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갈 때 필요하다, 내려갈 때 필요하다? 그럼 권리자는 제출해야 돼요. 그럼 의무자는 할 필요는 없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답입니다. 세금입니다. 세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왜 제출하느냐? 주소를 알기 위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세 자료를 보내기 때문에 알아야 돼. 답입니다. 매도인은 양도세, 매수인은 뭐다? 취득세. 그럼 둘 다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그럼 둘 다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리로서. 여기는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거든. 요거는 상식적으로 보세요. 수수료 냈다, 영수증 다 첨부시켜야 된다는 식인다? 첨부시켜야지. 맞죠? 우리가 등기소 가면은, 안에 가면은 은행이 옆에 딸려 있어요. 은행이 옆에. 등기소 한 번도 안 가봤죠? 그럼 나중에 이제 현업에 가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셀프 등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중개사 하시는 분이 셀프 등기까지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매수인을 내 차에 모시고 등기소까지 가야 된다니까. 맞다? 그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등기를 하면은 법무사한테 맡기죠. 그러면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50만 원 줘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중개사가 법무사를 소개해주면 소개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10만 원 받아요. 오케이? 네. 그런데 중개사가 매수인을 직접 데리고, 오케이? 셀프 등기를 해주면 매수인. 일단 법무사비 아꼈다, 안 아꼈다? 아꼈죠? 그럼 중개사가 고맙다, 안 고맙다? 맞죠? 그럼 등기했어요. 밥 한 끼 산다, 안 산다? 삽니다. 그래서 끝나십니까? 다음 손님 또 소개해 줍니까? 소개해 줍니다. 그럼 10만 원 건질랍니까? 다음 한 건 500만 원짜리 건질랍니까? 500만 원짜리 건져야 됩니다. 그 10만 원에 그 하면은 큰일 못 칩니다. 10만 원 그 수수료 받는다고 하면 큰일 못 합니다. 계약서 못 씁니다. 우리 수수료는 500만 원, 1000만 원 단위인데 10만 원에 울고 불고 하면 어떻게 계약서를 써? 맞다? 맞아. 그럼 매수인을 가고 직접 가는 거예요. 내 차를 갖고 갑니다. 내 차를. 딱 가가 등기소에서 셀프 등기 딱 해주고 나면은 고맙다고 커피 한 잔 사지. 맞죠? 네. 그럼 우리 집 앞에 사무실에 들락날락 할 때마다 우유 한 통씩 주고 간다, 안 주고 간다? 배지밀 한 통씩 주고 가지. 커피 한 통 주고 가지. 맞다? 10만 원보다 훨씬 많고, 저 집에 가면 저 중개사는 셀프 등기까지 다 해준다. 이러면, 우와, 이래 됩니다. 그러면 소개해준다, 안 해준다? 남들하고 똑같으면 돈 못 버립니다. 남들보다 달라야 돈 버리지. 자, 괜찮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잔돈에 째면 돈 못 버립니다. 돈은 크게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됐고,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풉니다. 그럼 이게 대리인이 하면은 위임장을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무슨 정보다? 첨부 정보다. 첨부 정보. 오케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무슨 정보? 신청. 그럼 여기서 두 개만 딱 가지고 가세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신청 정보다, 첨부 정보다? 첨부. 대장은 첨부 정보다, 신청 정보다? 첨부. 그럼 시험 문제를 낼 때 다음 중 신청 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랍니다. 1. 이랍니다. 등기 원인일자. 2. 등기 목적. 3. 여기는 부동산 표시. 4번에 이렇게 넣을 때 지분에 관한 사항. 5번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그럼 답은 몇 번? 5번. 요래 됐어요. 됐죠? 네. 통과. 532페이지를 가입시다. 자, 보세요. 기억에 부동산 표시 어디와이다? 옆에다가 대장이라고 썼어요. 그럼 대장은 신청 정보다, 첨부 정보다? 첨부. 그 다음 밑에 옆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대로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 대표자의 성명, 주소 되죠? 자, 대리인인 경우에 성명, 주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깐만 해볼게요. 디귿, 리얼, 미음을 묶어보세요. 디귿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리얼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뭔 차이가 나느냐. 답은 이겁니다. 제 손을 하나만 딱 보세요. 자, 괜찮습니다. 신청서와 등기부를 잘 기억해야 돼요. 대리인은 신청서에는 대리인의 이름을 써야 안 써요? 써. 등기부에는 써야 안 써요? 안 쓰지.
신청서에만 쓰지.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필요가 없다. 다시. 이해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러면 하나만 해볼게요. 대리인은 신청서에는 쓰잖아요. 등기부는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등기부에 안 올라가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법인의 대표자 있죠? 비법인의 대표자가 있어요. 법인의 대표자,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다, 안 올린다? 법인의 대표자, 올린다, 안 올린다?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요 밑에 거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그냥 줄여서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모를 때는 항상 이래 하세요. 같아, 다르다? 그러면 이거 오면 이거 X다, 이 말입니다. 이거 오면 이거 X. 그러면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는 뭐다? 없다. 법인은 도면을 컴퓨터로 작성한다. 오더와이더 오. 비법인은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다, 안 올린다? 안 올려. 비법인의 대표자는 올려, 안 올려? 올려. 그럼 모를 때는 이래 합니다. 법인 등기부와 부동산 등기부는 또 개념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법인 등기부와 부동산 등기부는 또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다. 법인 등기부 속에 법인의 대표자를 이름을 올려야 안 올려요? 올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에는 안 올린다, 이 말입니다. 요거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가 없다. 그러나 비법인은 비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비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는 이름을 올린다, 안 올린다? 올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 그 밑에 거는 됐어요. 그 다음에 2형으로 갑니다. 등기필 정보거든. 그러니까 왼쪽에 보세요. 공동신청과 성수한 등기마다의 단독신청, 그거만 딱 줄 것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만 딱 공부를 할게요.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어디와이다?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고, 등기 실행이 있고, 등기 완료가 있어요. 자, 요거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서 나눈다?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요거는 등기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이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를 대표하는 걸 저는 신청입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는 의무자를 배웁니까? 권리자를 배웁니까? 여러분들 모를 때는 등기 신청을 할 때 서류는 의무자가 제출 다 하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그러면 인감 누가 제출한다? 의무자. 등기필 정보 누가 제출한다? 의무자. 그 의무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는 의무자가 올라간다? 권리자가 올라간다? 권리.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글자를 보세요. 제출을 먼저 쓸게요. 제출했다, 제공했다, 첨부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현재 등기 신청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답은 전부 다 의무자가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리 오세요. 교부했다, 작성했다, 통지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등기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출제인은 권리자를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공한다. 그러면 오더와이다. 오. 그럼 등기필 정보는 등기 권리자가 제공한다. 이러면 오 덱시다. X. 맞죠? 그러면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오더와이다. 오. 이래 되는 거잖아요. 맞다, 맞다? 맞죠? 네.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면 돼. 그럼 한번 더 할게요.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공한다. 오더와이더 오. 의무자가 제공한다는 소리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단독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단독에는 등기필 정보 제공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외 하나 있는 거라. 그게 답이 나와 있어. 밑에 거 읽어보세요. 시작. 성소한 등기 의무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져가죠. 맞아요? 네. 이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의무자. 그럼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지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한다, 안 한다? 그거 안 하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밑에 표로 갈게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옆에 갑니다. 재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어디와이다? 여러분들 등기필 정보는 한번 작성하면 끝이다. 끝 아니다. 끝. 재발급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해결 방안은 뭐냐 이 말. 해결 방안은 3개입니다. 3개. 자, 그래서 이리로 오세요. 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요것만 하고 마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적어놓고 공부해 볼게요. 적어놓고 공부할게요. 확인 조서, 확인 서면. 저는 지금 서면이라고 쓰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정보라고 공부를 해야 돼요. 정보. 그 다음에 공정서면인데 왜 지금 제가 요 글자를 썼느냐 하면 요 위에 글을 읽어보세요. 요것이 이다 조서, 요것이 이다 서면. 그럼 조서는 관공서다 관공서이다 관공서. 개인이다 개인 아니다 개인. 이거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요게 서면은 종이거든. 요즘엔 정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름이 요리로 바뀐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여기서 3개를 배울 겁니다. 3개를. 그럼 첫 번째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지. 그럼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말소를 해야 되죠. 그럼 말소할 때 을은 무슨 자? 의무자.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분실을 했다. 그러면 재발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요 되죠. 그러면 분실했다면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분실하면 어떡할 건데? 답입니다.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을은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인지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을이 등기소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신분증을 들고 간다? 법학 시간에 신분증은 사진이 나와 있는 게 신분증이다. 그러면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왔다 안 왔다? 신분증 들고 왔다 안 들고 왔다? 그럼 사진하고 얼굴하고 대조해보면 돼? 안 돼요? 돼. 그럼 위 사람은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요게 확인 조서. 그러면 왜 조서자를 붙였느냐 하면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누가 확인했다? 등기관. 그러면 개인이다 관공서다? 관공서. 그러니까 확인 조서예요. 됐죠? 네. 그런데 을이 답입니다. 직접 가면 됩니다. 그런데 대리인에게 등기소문을 맡길 수도 있지. 대리인에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리인은 몇 명? 대리인은 2명입니다.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이라는 거예요. 그 변호사 법무사를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무사 아저씨에게 대리권을 주죠. 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줘야지. 근데 분실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무사 아저씨가 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다. 법무사는 개인이다, 관공서다, 개인. 그래서 확인서면 위 사람은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됐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이렇게 합니다. 실제는 이 사람이 왔죠. 그래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딱 오면 있잖아. 얼굴은 계란형으로 생겼고 신장은 170 정도로 보이고 말쑥하게 잘생겼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표현은 그냥 이 사람은 틀린 사람 이렇게 썼지만 실제는 그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 이런 거를 몇 개를 적는다 이 말입니다. 모르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에게도 대리권을 줄 수 있다, 있다. 자, 그러면 이장 아저씨한테 대리권을 줬죠. 그러면 을은 이장 아저씨한테 위임장을 써주고 둘이 공정사무소까지 가야 돼. 공정사무소 가가지고 을이 이장 아저씨한테 내가 이 사람한테 흔히 말할 때 대리권을 줬다는 공정까지 받아와야 믿어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무슨 서면? 공정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를 첨부시킵니다. 이 경우 3개 있죠. 이 경우에 을에 뭐를 들고 가야 된다? 인감을 들고 가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가 분실됐다면 뭘 들고 가야 된다? 인감. 본인을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더 중요합니다. 등기 완료 통지입니다. 완료 통지. 자, 보세요. 전세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다면 이거 말소해야 되는데 을이 의무자거든. 그럼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분실하고 없어. 오케이? 네. 그럼 3개 중에 1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소했죠.
그럼 이 말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 말소다, 제공하지 않은 말소다? 않은. 그 말소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말소했다는 것까지도 알려줘. 그게 등기 완료 통지서. 537페이지를 갔다 오겠어요. 530페이지를 갑니다. 자, 제일 밑에 봅니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민이 등기업무자 등기 신청 시, 자, 죽었습니다.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확인 서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등기업무자의 뭐가 되어라? 인감. 칠판을 봅니다. 요 경우에 인감을 들고 가야 된다, 안 들고 가야 된다? 들고 가야 된다. 요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책으로 어디로 가시느냐 이럴 때, 요게 없더라고. 아침에도 찾아보니까.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요 표현이 남아있지를 않는데, 제 손을 잠깐 보세요. 기본서에 보면은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줘야 되는데, 안 하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소한 등기업무자, 채권자, 대비신청, 직권, 번호등기,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는 한다, 안 한다? 한다.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는 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요겁니다. 요거. 그럼 요거는 등기필 정보를 정했는데 안 했죠? 그럼 말소하고 난 다음에 말소했다는 것까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통과.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